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 공사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사회인가요? 아니면, 이제 공사회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차근차근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사회는 너무 그냥 썰렁썰렁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좀 더 쉽게 문제들을 볼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얘는 항상 똑같죠? 자, 어떻게 해요?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지금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리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사회의 예를 열면 되죠. 그래서 공연관리 액세스 파일을 열으셔서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얘는요 테이블이 두 개 있어요. 그렇죠? 공연 목록에서 공연 이름과 가격. 그럼 여기서 공연 이름 필드와 가격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공연 예약 테이블에서 총 금액, 예매 일자, 예매 수량, 총 금액, 예매 일자, 예매 수량 문제대로만 하면 되죠. 그쵸? 다음. 자, 두 번째는요. 가격이 2만원 이상이고 가격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00 이고 예매 일자가 뭐래요? 2017년 1월에서 6월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얘는요. 2017년 일단은요. 이거 해보세요. 크거나 같다라고 넣고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은 넣고요. 날짜 일자가 어떻게 써있나 보세요. 2017년 빼기 1 빼기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1월부터 6월인 행만 구한다고 하면 2017 1 빼기 1부터 2017 6 빼기 31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크거나 같다 2017 빼기 1 빼기 1 1월부터 같거나 같다 2017 빼기 6 빼기 30 30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1차적으로 예매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예매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2차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다음 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그죠? 다음 마침 A2 셀부터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A2 셀 확인 그 다음에요 뭐래요? 범위로 변환 실행하여 정상 범위 이거 어떻게 하면 됐어요? 표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주시고 이거는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갖고 와지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갖고 와졌니? 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1번 10점을 따는 거고요.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는요. 뭐가 생각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건은 A30에서 F32 A30에서 F30 이렇게 넙덕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필드명 쓰고 이렇게 옆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와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34셀부터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건을 볼게요. 예매 일자의 일이 20일 이후이고 첫 번째 조건이 그거네요. 그쵸? 뭐요? 예매 일자의 일이 20일 이후야?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매 일자의 일이 20일 이후야? 데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 해볼까요? 여기서 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요 얘는 뭐가 나와요? 연, 월, 일에서 데이를 갖고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20일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20일이니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20일이 넘는 애들만 true가 될 테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매 수량이 예매 수량의 평균 이상이야? 에버리지는 여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A 조건이라고 하면 얘는 B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매 수량이 참이 이거 생각나세요? 우리가 논리함수 조건함수를 할 때
참이 크다 5보다 이 조건을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조건이 참이야 거짓이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조건을 만드실 때 참의 역할, 5의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조건을 만들 때 예매 수량이 예매 수량의 평균 이상이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예매 수량이 3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이 5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의 논리함수, 조건함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얘의 셀값 3이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죠. 그죠? 뭐에? 예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에버리지를 씌워서 예매 수량,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그죠? 요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AND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면 안 되고 여기에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이 같은 경우는요. 이 A 조건, B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ND 조건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 조건, 조건 2. 위에 필드는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A라고 쓰셔도 되고, B라고 쓰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이 필드 이름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매 일자에 뭐 크거나 같다 20?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예매 수량의 전체 평균, 필드명이랑 다르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잖아요. 그쵸? 복사해서 붙일까요? 이거랑 또 두 번째 조건은요. 얘잖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3이 5보다 커? 라는 조건에서 전체 평균은요. 뭐가 돼야 돼요? 절대탐조로 F4를 꼭 씌워줘야 되는 게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고 고급 필터를 하시면 되죠. 이 표에서 데이터의 고급의 조건은 내가 만든 조건 1, 2야. 이거에 해당하는 AND 조건을 A34 셀부터 보여줘.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뿅 나오게 되겠죠. 3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뭘 생각해야 되죠? 주어진 범위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 조건을 만든 다음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필드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A3부터 아마도 여기 밑에 있는 표 F28까지일 겁니다. 가격의 조건을 볼게요. 함수는 5월이랑 AND 함수네요. 그렇죠? 가격이 2만원 이상이고 그러면 가격이 첫 번째 A 조건이 가격이 2만원 이상이야? 이고니까 AND로 연결됐겠죠. 그렇죠? 구분이 뮤지컬이거나 가족극인 전체 행에 대해서 이건 쉽네요. 그렇죠? 바로 하겠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그럼 우리는 첫째 행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는 A 조건이 AND 함수 안에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2만원 이상이야? 그럼 내가 항목을 선택했을 때 행 전체니까 F4 땅땅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000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구분이 뮤지컬이거나 가족극이야? 그러면 여기에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얘의 구분이 F4 땅땅 첫 번째, 두 번 B-1 조건이 뮤지컬이야? 뮤지컬이야? 라고 물어보고 또 항목을 선택해서 F4 땅땅이 뮤지컬 아니면 뭐가 된대요? 가족극이야? 가족극. 자, 오화라는 함수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잖아요. 구분에는 절대 뮤지컬이랑 가족극이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이게 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이 조건이, 이 식에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라면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을 파랑으로 바꿔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식에서 자, 굵은 기울인 꼴 색깔을 파란색 확인. 그러면 걔네들이 바뀌면 우리는 또 3번 문제도 맞추신 겁니다.
자, 4번 바로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늘은요 시트 보호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 작업 3번, 얘는요 기본 작업 2번이 아니라 3번에 하는 거래요. 이렇게 기본 작업 3번 워크시트로 가서 문제대로 갑시다. 워크시트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24, 21 영역에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여 이 영역의 내용만을 보호하시오. 워크시트 전체에 셀 잠금을 셀 서식에서 셀 잠금을 해제하래요. 그렇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뭐 하래요? 24, 21, 24부터 21만 다시 셀 잠금과 수식 잠금을 하래요. 그렇죠?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이용하여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차트에도 뭔가를 해주래요. 차트 영역 서식에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 속성에 들어가서 잠금을 체크하시고, 그죠?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행 서식 열 삽입은 허용하시오. 암호를 지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다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 시트 보호는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식에서 시트 보호를 해주시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행 서식 체크. 그 다음에 열 삽입은 허용하시오. 열 삽입. 열 삽입. 열 삽입. 그쵸? 해주라는 거 했습니다. 그쵸? 체크하고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했으니까 확인.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요. 계산 문제는 함수를 먼저 보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좀 순서를 정해가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if와 count if left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1급 기출문제 예제 파일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는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위에다가 그 영상을 같이 링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딱 봐서 모르시겠으면 그 영상을 보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은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M으로 시작하면 뮤지컬, C로 시작하면 콘서트, 구분을 표시한 다음 그 뒤에 누적 개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로 표시한 후 그 뒤에 누적 개수를 표시함. 이런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자, G15, G40 영역에 G15, G40 영역에 자, 구분을 이용하여 left 함수를 써서 CMKY 여기 부분에서 M이야? 라고 하면 뮤지컬, C야? 라고 하면 콘서트.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left 함수를 써서 구분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컴마 1을 안 써줘도 레프트 함수를 쓰면요.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갖고 온 다음에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내가 왼쪽에 갖고 온 얘가 M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M이 들어간 애들만 true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뭘 할 수 있다고요? if라는 함수를 써서 얘가 M이면 나는 뮤지컬이라고 할 거야. C면요. 콘서트 아니면 그 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들어가면 뮤지컬이고 그렇지 않으면 콘서트와 그 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콘서트와 그 외로 나눈다고 하면 이 조건이 M이 아니라 C야? 라고 물어보고 이게 C면 나는 콘서트라고 할 거고 콘서트.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 그 외로 할 거잖아요. 요거 되세요? 지금 요거 쓴 거 이해되세요? 컨트롤 C. 콘서트와 그 외로 나눈 겁니다. 지금 M이면 뮤지컬이라고 했고 C면 콘서트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 외라고 했잖아요. 그쵸? 90 이상이면 수, 80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식만 바꿔놓고 콘서트와 그 외의 자리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으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대요. 그죠? 이렇게 하면 뮤지컬, 콘서트 그 외가 되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if 함수 썼고 left 함수를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count if 함수를 써서 뭘 하는 거예요? 쟤를 기준으로 콘서트가 몇 개니 누적 개수로 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 M, C, C, C가 들어가면 첫 번째 C가 나오면 1, 두 번째 C가 나오면 2, 세 번째 C가 나오면 3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C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때 콘서트의 값이 1, 2, 3 M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때 얘의 값이 1, 2, 3 누적되게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count 이렇게 설명을 했던 카운터를 기준으로 내가 값을 세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B15, B15를 세면 여기 B15는 지금 하나잖아요. 문자열이 하나. 그쵸? 그런데 얘가 밑으로 내릴 때 얘는요 하나하나만 세줄 거 아니에요. 지금 얘의 결과는 111입니다. 111. 그렇지만 얘가요 내가 한 칸 내리면 얘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이거 하나를 어떻게 주면 된다고 했죠? 얘를 절대참조로 묶어주면요 B15는 그대로 있고 이 뒤에 있는 B15가 밑으로 내릴 때 16, 2개, 17, 3개, 4개, 5개 이렇게 세주니까 누적되는 숫자로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나시나요? 자, 그러면요 count if를 써서 범위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앞에 부분만 레인지예요. 앞에 부분만 절대 참조로 하면 내가 밑으로 내릴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크라이테리아는 m별이니? 라고 찾으면 되죠. m별이니? 이렇게 찾으면 m이 들어간 애들만 누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m이 여기 나오고 두 번째 처음에 얘가 m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앞뒤로 연결연산자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가로 열고 연결연산자. 그죠? 맨 끝에다가 또 연결연산자, 가로 열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요, 어디에 붙여놓으면 돼요? 얘의 값을 결과값에 콘서트 옆에 뮤지컬 옆에다가 마찬가지로 연결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뿅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뮤지컬에 해당하는 누적되는 숫자가 나오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얘를요, 콘서트 옆에 붙여주기 전에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연결연산자를 쓰되, 컨트롤 V를 하되, 얘가 M이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돼요? C로 바꿔주셔야죠? 그쵸? C 줘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누적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외는 C와 M이 아니라 Y도 들어가 있고 K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count if를 써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 안에서 M이 아닌 거를 세고 그러면 M이 다 빠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C가 아닌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잠깐만요.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count if를 쓰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가 당겨주는 밑에까지 뭘 찾냐면 m을 찾으면요, m별을 찾으면요, 여기서 m별을 찾으면 m이 들어간 기준으로 값을 따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의 조건에 같지 않아 m별이 아닌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별이 아닌 거, m일 때는 카운팅이 안 되고요. m별이 아닌 것만 찾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C를 빼주면 여기서 C가 아닌 애들만 빼주면요. 그러면 M도 아니고 C가 아닌 애들만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서 C별에 해당하는 얘를 빼주는 거예요. 자, 고쳐 쓰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우리가 M별인 거를 찾았는데 M별이 아닌 걸 찾으면
내가 선택한 이 레인지에서 n별이 아닌 개수만 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아닌 애들만 또 빼주면 C에 해당하는 개수를 빼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거는 M도 아니고 C도 아닌 애들만 누적 개수로 남겠죠. 그죠? 한 번씩 땡겨줄 때마다 이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좌우로 가로를 쳐가지고 붙여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까처럼. 그래서 문자열, 연결 연산자, 마지막에 연결 연산자, 문자열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얘가 한 번 응용이네요. 그냥 이전에는 그냥 저기 앞에 부분만 해가지고 집어 넣기로 했는데 지금은요, 한 번 더 응용이 됐네요. 마지막이 아닌 것. 그래서 그 외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연결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요. 그 외도 누적 개수로 표시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 외도 누적 개수로 왜 빠져버렸지? 다시요.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자, 얘를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그 외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그 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되게 식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쓰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B15부터 B15까지 앞에 있는 부분에 절대 참조로 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구분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러 개다 라고 했을 때 그 외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M이 아닌 걸 찾아서 거기에 C에 해당하는 것을 빼줘서 이렇게 개수를 누적 개수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 즈를 써서 표사의 공연 이름, 예매 수량, 총 금액을 표시하고 표 1에 B3부터 B10의 영역에 공연 이름별 예매 수량이 5개 이상인 총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문제는요. 여기에 공연별 매출액 총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연 이름이 나와 있고요. 총 금액의 평균. 총 금액의 평균. 그러면요. 공연 이름 나와 있고 예매 수량, 총 금액. 그러면 얘는요 조건이 두 개, 얘는 완전 쉬운 문제네요. 그쵸?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쵸? 공연 이름이 7080 콘서트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예매 수량이 5개 이상이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러면 에버리지 if 즈를 써가지고요. 에버리지 if 즈를 써가지고 총 금액의 평균이니까 금액의 범위를 집어넣되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그렇죠? 첫 번째 범위는 공연 이름 컨트롤 시프트 방해 아래키 F4 콤마 7080 콘서트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예매 수량이 5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매 수량 컨트롤 시프트 방해 아래키 F4 콤마 크거나 같다 5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총 금액의 평균이 구해지는 거고요. 자, 3번 문제. 표사의 예매 일자와 예매 수량을 이용하여 E3부터 E5까지 최대 예매 수량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맥사라는 함수를 쓰고 먼스라는 함수를 써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맥사라는 함수는 맥스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맥스 함수를 맥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인수 목록 중에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도 포함된 값입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사라는 함수를 쓰면 썸처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인 예매월이 4월이야, 5월이야, 6월이야? 이거에 예매 수량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이 뭐예요? 여러 자리에 딱 곱하기 범위잖아요.
그럼 예매 수량의 범위를 들어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바로 닫고. 그러면요 여기 앞에다가요 만일에 여기에 max랑 if 함수를 쓴다고 하면요 그냥 max랑 if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if 함수가 없어서 그냥 max라는 함수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논리값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max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onths 함수를 불러와서 4월달이야 5월달이야 6월달이야 요거를 비교해야 됩니다. months라는 함수를 불러서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예매일자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바로 닫고 얘의 값이 4월이야?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기에 있는 예매일자에 months를 뽑은 다음에 그 값이 4월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짝꿍이랑 곱해서 그 값을 남겨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값들 안에서 최고로 높은 값만 보여주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그래서 이렇게 뿅 내리면요. 다른 값들이 한 번에 보이시죠? 자, 2번, 3번은 쉽네요. 그렇죠? 자, 4번이요. 표사의 가격과 예매 수량을 이용하여 표 3의 D8셀에 이렇게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잘 안 나와요. 셀에 가격이 3만원 이상이고 예매 수량이 20 이상인 예매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dCount타 텍스트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값에서 0개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D10부터 H13.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D10부터 H13. D10부터 H13 여기에 조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셀의 가격이 3만원 이상이고 그러면 가격이라는 스레드가 필요하죠? 가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조건을 만들 때 예매 수량이 20 이상 예매 수량 얘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가격이 3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30000 이상이고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예매 수량이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데요? 이 카운타는요 숫자 문자를 같이 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표에서 콤마 필드는요 공연 이름부터 누적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계산할 필드고 그쵸? 카운타는 숫자 문자를 세주는 거잖아요. 카운트라고 돼 있으면 가격, 예매 수량, 총 금액만 넣으면 되지만 카운타니까요. 공연 이름을 넣든 이걸 넣든 누적 대수를 넣든 아무거나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조건 만든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차가 나왔고 얘를 4개로 텍스트 함수를 써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텍스트 함수를 써서 내가 구한 값이 value고 그러면 여기에 0대라고 써주면 되겠죠. 찹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시가 0개일 때 0개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텍스트 포맷 텍스트 형식을요 0개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라는 값이 들어가면 맞겠죠? 2번, 3번, 4번은요 다 쉬운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자, 조건부 서식,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액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사용자 정의함수네 Alt F11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타 없이 퍼블릭 펑크션 fn 할인액 구분, 총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요. 인수는 구분과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할인 금액은 구분과 총 금액을 인수로 받아 할인액을 계산하는데 할인액의 구분에 뒤에 세 글자가 뮤지컬이고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총 금액의 15%, 구분의 세 글자가 콘서트이고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총 금액의 10%,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그쵸? 얘는 뭐예요? 학대를 하지 맙시다. 문제를 보고 합시다.
구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세 글자가 뮤지컬이야? 뮤지컬이고 총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나는 FN 할인액에 15%를 해줄게. 요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f 만약에 라이트 함수를 써서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구분이라는 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해서 얘가 뭐요? 뮤지컬. 뮤지컬이니? 뮤지컬이고 and 총 금액이 어떻게 된대요? 30만 원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300000 그러면 then 그대로 쓰시는 거죠. 뭐. FN 할인액으로 우리는 가변의 결과가 뭐라고 쓴다고요? 15% 총 금액의 15%를 해주는 거예요. 할인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총 금액의 15%니까 총 금액의 곱하기 0.15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else 그게 아니고 else if 라이트 부분의 세 글자가 뭐예요? 콘서트면 콘서트이고 and 총 금액이 크거나 같다 30000 then 그러면 FN 할인액은 어떻게 준다고요? 총 금액에 곱하기 10%죠? 그죠? 0.1 else FN 할인액은 나머지는 공백 땡땡 and if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써줬습니다. 요 인수들을 사용해서 총 금액의 15%, 총 금액의 10%, Alt Q 그리고 FX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FN 할인액을 갖고 오면 구분의 예를 넣고 총 금액의 값을 집어두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풀면요. 계산 문제가 다 풀어졌네요. 이 기출문제는 상시 복원이라서 그런지 그 정기 시험보다는 조금 문제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유형들을 익히시고 그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발췌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만 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림대로 우리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 표를 기준으로 자, 피벗 테이블은 이 필드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범위는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니까 I4부터 그려줬잖아요. 그쵸? 기존 워크시트에 I4셀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두 칸 위에는 보고서 필터잖아요. 그럼 구분이 들어가 있고 뮤지컬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쵸? 구분을 보고서 필터. 나중에 뮤지컬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분기와 예매 일자. 그러면 분기로 따질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예매 일자의 값이 행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공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공연 이름을 또 열 레이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으로 예매 수량의 평균, 총 금액의 평균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예매 수량의 값, 총 금액의 값. 그런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평균을 살짝 보자고요. 소수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쵸? 얘는 숫자를 기준으로 예매 수량도 그냥 정수로, 총 금액도 정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을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쉼표만 주자고요. 확인. 총 금액. 아니 문제를 살짝 다 보셔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안 보고 나중에 뒤에 문제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넣을 거 다 넣었어요. 문제를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로,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쵸? 자, 그림과 같이 월과 분기로 그림을 정하고 빈셀의 별별별, 월과 분기.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요. 월과 분기, 분기만 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1, 4분기, 1, 2, 3, 4, 5, 6. 얘는요, 이 구분이 뮤지컬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뮤지컬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뮤지컬만 체크하면 2월,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문제를 더 볼게요. 빈셀의 별별별이라고 했고, 자,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양이 합계의 값이요. 열 레이블에 있지 않고 얘는요. 행 레이블에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1, 4분기 2월 모양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27, 21 그쵸? 2월 4, 5, 6 14, 14, 14 그쵸?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빈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빈셀에 별별별 세 개를 넣어주셔야죠. 그쵸? 별별별 별별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을 보면 각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비트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회계 범주에서 지정하시오. 아까 제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싹 훑어보시면 여기서 표시 형식이 아까 우리는 숫자로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했는데 회계 형식으로 하되 회계 형식을 그냥 두면 원이 표시가 되니까 얘를 없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꼭 바꾸셔야 됩니다. 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문제에 나온 대로 표시 형식에서 회계 형식으로 기호는 없음으로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같고 보이는 모양이 같으면 우리는 또 한 문제 맞추신 거죠. 구분이 뮤지컬이고 숫자 값이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별별별도 앞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10점 따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 2번이요. 자, 매크로죠? 매크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부분합이 나왔어요. 부분합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뭐요? 정렬, 그룹,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부분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별, 구분이 가족극, 뮤지컬, 무용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가족극은 가족끼리 모여, 뮤지컬은 뮤지컬끼리, 무용은 무용끼리 모여 이렇게 해서 부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의 평균을 작성하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은 구분별 부분합으로 정의하시오. 구분과 총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일단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매크로를 먼저 켜야죠. 표 밖에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은 구분별 부분합, 구분별 부분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렬부터 해야 되잖아요. 부분합의 삼총사는 일단은 정렬부터 해주신 거예요. 데이터의 정렬. 근데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뭐예요? 구분을 기준이잖아요. 그쵸? 구분을 기준으로 얘는요. 구분과 총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내림차순. 그리고 구분대로 정렬이 됐으면 그 다음 기준으로 뭐예요? 뭐가 돼 있어요? 총금액을 기준으로. 그쵸?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금액을 기준으로 얘도 내림차순. 그쵸? 그러니까 높은 금액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콘서트, 뮤지컬, 무용, 가족극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됐고 총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수대로 정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분합을 다시 눌러서요.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우리가 정렬한 기준으로 얘는 뭘로 부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구분을 기준으로 부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 뮤지컬 얘네들끼리 모여 묶여라고 하는 게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총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총금액의 평균. 그럼 함수를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총금액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 그런데 지금은 함수를 한 번만 계산하지만요. 나중에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고 할 때 한 번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꼭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커마 리급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 꼭 체크를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구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 밖에 클릭을 하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도형을 달고 육각형을 단 다음에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데이터에서 이 부분합을 누른 다음에 모두 제거를 일단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매크로를 눌렀을 때 아까처럼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푸신 거예요. F1 G2 영역에 육각형을 갖고 오래요. F1 G2 영역에 여기 육각형을 갖고 와서 글씨를 쓰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띄고 실행 을 밑에 가운데로 설정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홈에 가운데 도형은요. 여기에 보면 단추는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바로 나오지만 도형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매크로 지정에 구분별 부분합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딱 눌렀을 때 우리가 아까 했던 얘가 결과가 나오면 또 10점 따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내가 부분합을 좀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부분합이 좀 헷갈리신다 라고 하면 이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또 모아놓은 게 따로 없네요. 부분합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부분합만 분석 작업 여기 매크로에 나오는 분석 작업들만 모아서 또 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줄 아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4번 문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지금 보이는 문제의 얘를 문제집에 있는 제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12월 계열을 차트에 추가하시오. 얘가요. 내가 얘를 딱 선택을 했을 때 11월과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차트를 선택했을 때 위에 이렇게 파란색의 이런 레이아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2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2월이 뿅 들어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눌러가지고 지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게 더 빠른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행복한 우리 집 천사의 노래 빼라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파란색 선이 생기면 이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이 해결이 됐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으로 지정한 후 차트 스타일 6. 얘는 보너스네요. 그렇죠?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디자인 6. 여섯 번째. 이렇게 바뀌고. 자, 세 번째. 차트의 제목은 시트의 A1셀과 연결하여 표시하고 글꼴색 흰색 배경에 채우기색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차트를 입력하는 거였는데 차트 제목을 집어넣는 거는데 지금은요. A1셀에 연결을 하래요. 그러면 이 차트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는이라고 해서 A1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A1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래요? 글꼴색 흰색, 배경 1, 채우기색 파랑. 자, 글꼴색 흰색, 글꼴색 흰색 배경 1, 그 옆에 채우기색 파랑. 그렇죠? 이렇게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11월 계열의 워크시트에 삽입된 클립 아트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여기 11월 계열에 여기 더 진한 보라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모자의 클립 아트로 쌓기 형식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여기서 제가 한 10분을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니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에 클립 아트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 클립 아트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모자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요 복사를 해서요 11월에 해당하는 막대를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값이 이렇게 도형으로 뿅 들어가죠. 그런데 얘를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뒀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쌓기로 돼 있죠? 느리기가 아니라 쌓기 형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굳이 클립 아트에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따르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쌓기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하튼 이거를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시간이 걸리겠죠? 2점짜리인데 여기서 한 뭐 4, 5분을 허비했다.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 시간을 또 낭비하는 거니까 또 한번 이것들은 잘 익히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그쵸?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문제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또 10점을 딸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이 되게 시간이 가는데 못 푼다 라고 하면요. 일단은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켜고 공연 예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공연 예매 관리네요. 그쵸? 그러면 공연 예매 관리 쇼 알트 Q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얘를 누른 다음에 폼이 띄워놓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공연 예매 버튼을 클릭하면 공연 예매 관리 폼이 나타났어요. 그쵸?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나타나면 KO, K12의 영역이 CMB 공연명에 표시된대요. 여기에 표시가 되면 된대요. 어디? K5부터 K12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이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비주얼 베이직에 얘는 닫고 얘도 닫고 폼을 연 다음에 점점점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그쵸? 점점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유저 폼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뀐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컨트롤 이름 CMB 공연명이잖아요. 그쵸? CMB 공연명 로우 소스는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K5부터 K12까지 표시해도 이 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를 맞춘 거잖아요. 2번은 넘어갑니다. 2번은 아예 풀지를 마세요. 자, 3번은요. 공연 예매 관리 폼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 땡땡땡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한대요. 그쵸? 그림과 같은 전체 예매 건수를 표시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이 종료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폼이 메시지 박스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언로드 메모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전체 예매 건수는 2건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언로드 메모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박스를 여는데 여기에 전체 그리고 예매 건수는 몇 건입니다. 물음표 건입니다.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unload memory alt q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전체 예매 건수는 물음표 건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2건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값을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는 2건이 아니라 3건, 4건, 5건, 6건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 숫자 값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얘는요.
우리는 물음표 건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한 건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으면 두 건입니다. 세 건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얘는요. 전체 M의 건수는 우리가 입력된 걸 기준으로 현재 표에서 이어진 값들을 기준으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자열을 일단 구분하겠습니다. 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또 여기서 한 칸 띄고 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얘는요. 지금 표가 C4부터 그려졌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커런트 레지온 이어진 행들의 값이 3개 있잖아요. 3개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값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range라는 값을 불러서 C4의 값에서 점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세는 거예요. 그 값에 빼기 1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지금 C4를 기준으로 현재 이어진 행의 개수는요. C4를 기준으로 예매일자 30일, 30일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값은요. 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기 1을 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필드명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거를 빼준 거예요. 우리가 2번 문제에 변수를 선언할 때요. 이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번 문제를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1번, 3번 문제는 메시지 박스를 달긴 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써가지고 잘 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3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외워서 내가 C4부터 표가 그려지니까 range C4.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해서 여기 있는 필드명 하나 빼야 되니까 빼기 1 요거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나와서 틀린다고 하면 이거 생각할 시간에 다른 문제를 좀 맞추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봐야지 막 나오는지. 자, 이렇게 집어넣고 땡땡 삼각형을 동료를 딱 누르면 지금 전체 임의 건수는 7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값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워줘야 돼요. 자, 동료 버튼을 딱 누르면 현재 전체 임의 건수는 2건입니다. 이렇게 뿅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폼이 닫히고 이렇게 닫혀지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쉬우니까 옆에 있는 문제 4번에 2번 프로시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그렇죠? 세 번째 문제는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 있던 커마19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렇게 코드를 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고 거의 그냥 폼 종료하는 부분 아니면 메시지 박스를 다는 부분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을 조금 익히셔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또 도움이 되겠죠? 자, 사회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더 나으신가요? 이번에는 함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거의 다 1000명이 다 된 것 같아요. 910명 됐습니다. 910명. 그래서 이제 90명 카운트다운 됐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좀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